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아침에 올렸던 영상인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댓글이 있어서 다시 삭제 후에 재녹화 후 지금 업로드 중입니다. 음성이 안 들리시면은 다시금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26일부터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하는데 폭풍 전야라는 말이 딱 이러한 상황을 두고 쓰는 말일까요? 거짓말같이 평온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번 태풍 때도 태풍 오는 당일날 아침에는 굉장히 화창하다가 오후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이 왔었는데 이번 태풍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태풍과는 상관없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순풍이 오는 것 같은 시장 상황인데요. 과연 화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스테이블 코인 USDT 테더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USDT 대규모 이체 592억 원 규모가 테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 후오비 거래소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그리고 비트코인, USDT 테더의 삼각 스캔들은 아직까지도 끝이 나지 않는 난제이죠. 지난 2017년 말에 이루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을 테더사와 비트파이넥스사가 협업하여 버블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소송까지 거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로 흐지부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비트파이넥스로부터의 USDT의 대규모 이체는 비트코인의 매수 시그널로 보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최근 들어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 언급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또한 나왔는데요. 11,800달러 안착 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OKEX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11,800달러 안착 시 추가 상승 기대 가능하다 언급하고 있죠. OKEX 소속 애널리스트 네오의 경우 지난 토요일 근 일주일간 지속된 비트코인 하락 추세가 끝난 뒤 거래량이 감소하는 양상이다. 주말 횡보 구간 하단이 11,400달러 부근에서 큰 반등 가능성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11,000에서 11,300달러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소폭 하락할 공간이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면 11,900달러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1,900달러 부근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11,300달러가 깨지면 추가 하락할 것이고 11,800달러에서 안착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인데요. 다행히도 현재는 11,800달러를 넘는 모습을 보이며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의 비트코인 사랑 고백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 비트코인을 투자한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 트위터의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더 문이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 시스템 전반을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당신은 비트코인이라는 배에 올라탔다.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말이지만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를 포함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정말 초기 시장에 투자를 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끝났다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제도적으로 자리를 완전히 잡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죽이려 한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아니죠. 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을 해가고 그 영향력이 금융 선진국들에게 미치어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오죽하면 마스터카드의 부사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력이 무섭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겠습니까? 2013년쯤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 극초기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초기 투자자인 것이죠. 아직 반감기 3번밖에 안 왔습니다. 금시장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초기 시장이지 어떻게 끝난 시장입니까? 여태껏 그래프들을 봤을 때 반감기 1년 반 정도 후 새로운 신고점을 도달했으니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쯤 지금의 가격을 보고 웃는 날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구독자분들과 가게 하나 빌려서 지금 가격 얘기하면서 술 한잔 먹는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새로운 디지털 골드를 표방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지금 당장은 금의 가치를 뛰어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2025년 금보다 희소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2025년 금보다 희소 가치가 높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2025년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금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세계적 자산 운용 기관인 피델리티의 디지털 자산 부분 자회사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스톡 투 플로우는 2021년 금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금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분석가 플랜 B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다음번 채굴 보상 반감 2024년이죠. 다음 반감기 이후 금보다 희소 가치가 높은 자산이 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경우는 이용 가능하거나 보유한 자산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죠.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금이나 비트코인에 적합한 분석 모델인데요. 지금 보면 와닿지 않는 내용 같죠. 암호화폐 시장에 오래 있었던 분들도 이러한 내용을 보면 미심쩍게 느껴지는데 당연히 암호화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답은 시간이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네, 현재 이뿐 아니라 2025년, 2026년에 관해서 장기적 관점을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조금씩 느는 것 같습니다. 2024년 네 번째 반감기가 지난 1에서 2년 뒤인데 2025년 이제 비트코인의 시세가 지금의 6배가 될 것이다 언급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130억 수익 창출한 트레이더가 2025년 시세 지금의 6배가 될 수도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코인크레더블이 이제 미스터 유로피언이라는 익명의 투자자와 비트플라이어 거래소 간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보합세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커다란 변동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 비트코인 추세와 관련해 변동성이 작고 다우 등 주가지수와 커플링이 심화된다는 점은 다소 우려가 된다며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없는 거래량 감소세가 나타날 수 있다. 단 하반기 코로나 안정 경제 회복이 시작되면 비트코인이 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에 6,700만원, 2030년엔 1억 6,800만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상승이면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예상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봐도 10년 뒤 14배에서 15배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펀더멘털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 비트코인 홀더들 또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 전역에 암호화폐 광고를 내보내어 화제가 된 기업이 있죠. 그레이스케일에서 홀더의 증가와 2017년 랠리 전 2016년 초와 현재 유사한 구조가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홀더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2016년 초와 유사한 구조가 포착이 되고 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죠.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비트코인의 펀더멘탈과 가격 패턴이 2017년과 같은 상승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꾼들보다는 존버들의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레이스케일 측은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치저장 투자 도구가 기관 투자가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어 조만간 대규모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증가하는 지표라는 부제를 살펴보면 그레이스케일은 희소성과 지난 10년간의 가격 상승과 같은 비트코인의 몇 가지 장점을 언급했는데 보고서에서 언급한 또 다른 지표는 이른바 투기꾼들과 존버들의 접근법을 비교한 것인데요. 존버들이 투기꾼들보다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2016년 초와 유사한 구조기 때문에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모든 상황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상승 시그널을 보이고 있죠. 유심히 관찰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라진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 과연 나중에 누가 웃게 될지 누구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CBDC에 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개발이 가속화되며 상용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국가들도 있는데 BIS 즉 국제결제은행에서 CBDC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BIS 보고서 CBDC 올해 비약적 발전을 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모임인 국제결제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CBDC가 올해를 기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해당 보고서는 CBDC 연구는 몇 년 전부터 있었다며 하지만 올해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 무현금 거래 수요가 급증하며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CBDC 개발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면서 디지털 지급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덧붙였습니다. 즉 화폐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장대하게 나열한 것입니다. 각국 은행들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BIS에서 이런 말 나왔다는 것은 곧 바뀐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CBDC의 전신 기술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BIS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트위터에 아예 대놓고 암호화폐 설명 영상을 게재해 놓았습니다. 놀랍죠?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제 트위터에 암호화폐 설명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IMF는 24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관한 설명 영상과 글을 게재했는데 트위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동영상과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가져오는 이점과 위험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네, 장점으로는 송금의 비용 감소, 금융 소외계층 포용, 해외 송금 시간 단축, 보안성의 강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리스크도 언급을 했는데요. 익명성의 위험성과 암호화폐의 관리를 언급한 것이죠. 동영상의 경우는 이 같은 위험을 대처할 수 있다면 암호화폐나 그와 유사한 것은 우리가 사고 팔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바꾼다며 화폐의 진화의 새로운 단계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다른 자잘구레한 기관이 아니라 IMF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위기 때 돈 빌려준 그 기관인데 그저 암호화폐 비트코인만 같이 들어가면 사기 도박이라는 인식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은 눈으로도 보고도 믿기 힘든 헤드라인이 있는데요. 일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국가 간 결제 중심주의 포기 논란. 제목만 봤을 땐 무슨 말인가 머릿속을 물음표로 만들어 놓기 딱 좋은 헤드라인이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를 제공하는 리플사의 경우 핵심 사업인 국경 간 결제 많이 들어보셨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중심 전략을 폐기하고 보다 다양한 활용 사례를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유력 매체인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인용하면서 리플이 은행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버리고 암호화폐 세계의 아마존이 되기 위해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까지 아우르는 보다 다양한 활용 사례를 만드는데 XRP 토큰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보도가 나간 후 빵형의 경우 전략을 리셋할 계획은 없다. 세계 은행들은 이미 XRP를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받아쳤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보자면 빵형의 트위터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 기자가 기사를 내보냈고 이에 대해 빵형이 헛소리하지마 언급한 것인데요. 현재 리플사는 국경 간 결제 외에도 게임 산업, 대학 블록체인 성장 산업, 디파이 산업 등 수많은 산업에 발을 뻗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중심에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가 있다는 것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리플사가 실제로 우리는 송금 사업 접겠다 하면 XRP 10분의 1 토막 순식간에 날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일단 XRP의 가격 좀 조금 더 높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들 한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경우 0.5% 상승하며 1390만원대, 이더리움이 2.6% 상승하며 47만 7천원대, 3위의 XRP가 0.53% 상승하며 34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59.1%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